안녕하세요. 아침을 깨우는 세법 설림 양소영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범위세법 5장 1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 A의 제14기 사업년도 기계장치 B 감가상각비 관련 자료이다. 제14기 기계장치 B 상각 범위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자료를 보시면 1번에 제13기 사업년도 자료가 나와 있고요. 2번엔 제14기 사업년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3번 보시면 기계장치 B의 감가상각 방법은 정률법이며 상각률은 0.390으로 가정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제14기 사업년도 상각 범위액입니다. 이 상각 범위액을 구하려면요. 제13기 사업년도 정기죠. 정기의 감가상각비 15인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자, 정기 자료부터 보시면 7월 10일에 기계장치 B를 1,000만 원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돈 금액의 장부상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였다. 자, 먼저 7월 10일에 취득했대요. 그러면요. 감가상각비 상각 범위액 계산 시 뭘 해야 되죠? 월할 계산해야 되죠. 그래서 12분의 6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기계장치 B의 취득 부대비용 200만 원을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계상했다. 자, 취득 부대비용은요. 자산이 되어야 되는데 회사가 비용으로 계상했죠. 자, 이걸 뭐라고 부르죠? 즉시상각 의제라고 부르죠. 즉시상각 의제의 개념은요. 먼저 자산이 되었다가 즉시에 상각된 것으로 본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상각 범위 계산 시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감가상각비로 봐서 감가상각비 15인 계산을 하셔야 돼요. 장부에 계상된 기계장치 B의 감가상각비는 134만 원이다. 요거는 장부상의 감가상각비가 되는 거죠. 자, 먼저 제13기 사업년도 감가상각비 15인 계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가상각비 계상액은요. 장부상의 계상액 134만 원과 그리고 즉위상각 의제에 200만 원이 있었죠. 합쳐보시면 334만 원이 되고요. 상각 범위액은요. 자, 정률법이기 때문에 미상각 잔액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제13기에 취득을 했죠. 그래서 취득가액에서 시작하시면 돼요. 자, 회계상의 취득가액은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세무상의 취득가액은 요게 아니죠. 즉시상각 의제가 있었죠. 즉시상각 의제는 먼저 자산이 되었다가 즉시 상각된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게 됩니다. 여기다가 상각률 0.39를 곱하시고요. 그리고 누락하시면 안 되는 거 월할 계산하셔야 돼요. 7월 10일 날 취득했기 때문에 12분의 6을 곱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상각 범위액이 얼마가 되죠? 234만 원이 됩니다. B에서 T를 빼보시면 100만 원의 상각 부인액 유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문제를 맞아보도록 하죠. 2번 자료 보시면 제14기 사업년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4월 20일에 기계장치 B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 400만 원을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계상했다. 7월 10일에 기계장치 B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 100만 원을 자산 취득원가에 가산하였다. 자, 일단 요 수선비 소액 수선비에 해당하지 않는지 그거를 보셔야 돼요. 자, 일단 수선비 400만 원 플러스 100만 원 하시면요. 500만 원이죠. 300만 원에 미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재순의 5%에 미달하는지도 따져보셔야 돼요. 전재순이라고 하면 정기말 재무상태표 상의 순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말 취득가액에서 정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 그 금액에 5%에 미달하는지 따져보시면요. 미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생략할게요. 미달하지 않기 때문에 소액 수선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 비용으로 처리한 거, 이걸 뭘로 보죠? 즉위상각 의제로 보는 거죠. 그래서 상각 범위 계산 시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감가상각비로 봐서 감가상각비 15인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밑에 100만 원은요. 회사가 자산 취득원가에 가산했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상의 취득원가 1,000만 원에 이 100만 원을 가산해서 재무상태표상의 취득원가가 1,100만 원이 되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4기 사업년도 상각 범위액을 계산하시면 돼요. 자, 상각 범위액 계산하는 거는요. 요거는 정률법이기 때문에 미상각 잔액을 구하셔서 거기에 상각률을 적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기 말에 정기에 취득했기 때문에 월할 계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미상각 잔액만 구하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자, 미상각 잔액을 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법이 있고 간접법이 있어요. 자, 직접법은요. 세무상 취득가액에서 세무상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서 구하는 방법이고요. 간접법은요. 회계상 장부가액에서 단기 즉상각 의제를 더하고요. 거기에 상각 부인액 유보를 더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제13기 정기에 세무 조정을 하셨다면 직접법으로 구하시는 것이 훨씬 더 편해요. 아시겠죠? 자, 먼저 세무상 취득가액을 구해보면요. 회계상 취득가액이 1,100만 원이죠. 자, 여기에 자, 직상각 의제를 다 더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기 직상각 의제가 200만 원 있었고요. 단기 직상각 의제가 400만 원 있었죠.
이렇게 다 더하시면 세무상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거기서 세무상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시면 돼요. 자, 정기에 감가상각 15인 계산한 거 한번 보시면요. 자, B 금액이 334만원입니다. T 금액이 234만원이에요. 세무상 감가상각 누계액은요, 얼마가 되죠? 세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34만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무상 감가상각 누계액 234만원을 빼시면 세무상의 미상각 잔액이 나오는 거죠. 얼마죠? 1466만원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게 직접법이고요. 이제 간접법도 구해보도록 하죠. 자, 간접법은 회계상의 장부가액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부상의 장부가액은요, 일단 장부상의 취득가 1100만원에서 장부상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는 거죠. 장부상의 감가상각 누계액은요, 자, 장부상 감가상각비로 계산한 거는 정기에 134만원 요거밖에 없었죠. 그래서 요게 감가상각 누계액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금액에다가 단기 지익상각 의제액을 더합니다. 단기 지익상각 의제액은 400만원이죠. 그리고 유보를 더하죠. 유보는 100만원이 되는 거죠. 정기 지익상각 의제액은 더하시면 안 돼요. 정기 지익상각 의제액은 자산이 되었다가 감가상각 된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취득원가에 들어갔다가 감가상각 누계액이 또 들어가서 아예 없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상각이 안 된 부분은 상각 부인에게 다 묻어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기 지익상각 의제액은 더하시면 안 돼요. 간접법 계산 시에는. 자,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1466만원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요게 미상각 잔액이 되는 겁니다. 똑같이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각 범위액은요, 요 1466만원 미상각 잔액에다가 상각률 0.39를 곱하시면 돼요. 월화 계산은 할 필요 없어요. 정기에 취득했으니까. 자, 그럼 상각 범위액이 계산이 되는 거죠. 얼마죠? 571만 7,400원. 요게 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기에 감가상각 시부인을 하셨다면요, 직접법으로 계산하시는 것이 이해하시기도 편하고요, 계산하시기도 훨씬 더 간편합니다. 자, 이것으로 세법 설립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